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또 반도체예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중국차의 기술력이나 이런 좀 진도가 보다는 앞서 있다. 예, 앞서 있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원에서 과정 하나를 개설했어요. 말씀드렸는데 그 MBA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그 과정은 이제 그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반도체 그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과정은 일단은 내년 3월부터 이제 개원입니다.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반도체 비즈니스 MBA학과.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와 비즈니스 굉장히 좀 그 이론적인 면도 물론 배우겠지만 실무적인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원래 이제 MBA 과정이 이제 실무 쪽에 많이 포커스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교수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요즘에 그 증시 상황도 안 좋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렇죠. 뾰루퉁하고 고개도 절레절레 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원래 이제 주기가 좀 있잖아요. 그 주기가 보통 이제 빠르면 2년, 보통 3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이 왔다가 다시 이제 호황이 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여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뭐 3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환율 다 높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앞으로도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별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안 보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증시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런 사이클상이나 삼고가 좀 해소가 돼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량 같은 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4차 산업 아시다시피 뭐 엄청 많잖아요. 산업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산업이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보면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삼성전자에 또 많이들 물려 계시고 그렇죠. 이 주가가 보통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안 살 때, 소외받았을 때, 뭐 공포에 질렸을 때 사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악재가 좀 언제 해소가 될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신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근데 일단은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는 좀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3년 이상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길면 1, 2년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무리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좋다 해도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받쳐줄 수가 없어요. 전쟁도 있고. 그러면은 참 이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 여기에 이제 출연하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또 갈려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맞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거기서 일정 부분 뭐 10% 20%는 반도체를 지금부터 사야 된다.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하는 게 왜냐면 그러세요? 왜냐면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3년 이상 투자한다. 그러면은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계속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계속 사는 거니까 월마다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이게 분위기는 안 좋아도 이게 막 망하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커지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율자동차도 얘기할 거지만 거기에도 이제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게 어떤 쪽이냐면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그 수요만 해도 엄청나게 앞으로 메모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요, 박사님.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자율주행차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오고 특히 뭐 이제 자율주행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켤레로 가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예, 그렇죠. 2차 전지주에서는 또 많이 오른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은데도 예. 또 현재 좀 이런 자율주행 시장, 자율주행 개발 이런 예. 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관련해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아, 자율주행으로 나오세요? 예, 시간이?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반도체 연관돼가지고 네. 예, 나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죠. 지금 보시면 거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3단계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이제 3단계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4단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레벨 5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언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개발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혹시 뭐 물론 이렇게 예. 또 반도체처럼 대외 악재가 터지면 예. 연기가 되고 또 예. 수요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예. 레벨 5를 보통 그러면 한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대략적인 기간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뭐 상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2025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다음에 승용차, 자가용 이런 쪽은 2027년. 그게 이제 4단계거든요. 네. 예, 그 4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5단계가 가겠죠. 그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이제 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아마 대략적으로 보시면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근데 2020년대 되면 뭐 5단계까지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이 안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기에 정확히 된다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예. 국토부에서 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예. 2027년에 예.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예. 그러면서 그 도심항공교통 예. 상용화를 하겠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 맞습니다. 또 뭐 실시한다고 예. 하고. 그러니까 그게 2027년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예. 하나의 국가 어젠더로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실 또 예. 미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는 뭐 된다 그래도 변수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술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다가 만약에 예. 코로나처럼 예. 막 이렇게 오면은 또 디지털화가 예. 갑자기 또 막 확 예.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자율주행 레벨 3는 예, 예. 그 내년 추석에 네. 뭐 벌써 나올 수 있다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거는 가까운 미래니까 좀 예, 일찍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빠르면 올 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와. 예. 그럼 진짜 그 추석 그 연휴에 예. 뭐 시골 가고 이럴 때 예. 그 어느 정도의 그럼요. 예. 장거리 운전이 좀 편해지는 예, 걸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될 것 느끼는. 같습니다. 예. 와,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이 확실히 이게 앞으로의 그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예. 굉장히 유망하네요. 유망하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모빌리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어떤 기본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시장이 자율주행 쪽보다는 훨씬 더 커요. 한 3배 이상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시장이 커지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 모빌리티 다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예. 큰 시장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모빌리티나 뭐 예. 자율주행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게 테슬라. 예, 뭐 그렇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를 예, 중심으로 예. 얘기가 거론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어때요 진행 상황?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시 못하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두 아시죠? 중국의 어떤 구글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바이두. 예. 그 회사가 지금 이제 기술력으로 거의 테슬라랑 동급으로 지금 왔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상용화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중국이라서. 예. 이미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조만간에 상용화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로보택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대도시에 이제 운행이 됩니다. 와. 예. 그게 이제 레벨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야, 중국은 진짜 예. 대단하네요. 지금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그 동급으로 와 있고 상용화는 이제 중국이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는 한 1년 정도 기술적으로 늦춰진 것 같아요.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예,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테슬라, 바이두, 현대기아차 예. 이 정도. 혹시 좀 더 디테일이 혹시 있을까요? 예, 디테일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테슬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율주행차도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돼야지만 이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또 반도체예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그런 쪽에. 그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 펌웨어 쪽이 강해요. 그래서 OTA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OTA요? 예, 그게 뭐냐면 오버 디 에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자동차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어떤 오류 같은 걸 모두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다른 데도. 근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좀 돈이 생기면 테슬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보시면 반도체를 다 직접 개발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제작은? 그렇죠. 지금 이제 맡기는데 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나노 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앞서죠, 지금. 지금 테슬라랑 삼성이랑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와. 5나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삼성전자의 호재네요? 호재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5나노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자동차 기업으로서. 네. 뭐 현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이제 반도체가 최적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동차가 최적의 어떤 성능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랑 테슬라의 관계가 되게 긴밀해지겠네요. 긴밀해지는 거죠. 그 반도체 쪽에서 예. 그 휴대폰 쪽에서 보면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처음에 협력하다가 네, 맞습니다. 예. 그 갈라지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기에?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발한 건 아니에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이랑 협력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기술력이 쌓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술력이 올라가면 독립을 하는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아무래도 마진이나 이런 그다음에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내재하면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반도체야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최적화하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이제 제작 비용이 상당히 줄어요. 비용이. 의사소통도 빨라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계속 개선되는 것도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반도체 업체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이제 차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 상으로도 맞춰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도 그 주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마 한 30%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을 텐데 테슬라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제 변수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할 거라고 보는데 변수는 뭐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지금. 중국. 그게 변수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약간 그 요즘 보면은 미국이 블록화가 되면서 막 또 안 때리고 그렇죠. IRA인가요? 그거 인플레이션 방지법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랑 거래하는데도 이렇게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를 미국 기업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수가 또 그겁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느냐. 그게 또 변수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차 이쪽이 상당히 지원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BYD라고 있어요. 전기차. BYD. 지금 제가 오늘 기사 보고 나왔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있잖아요. 테슬라 수량을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기차. 오히려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조금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고 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오히려 좀 견제받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또 왜냐하면 또 기본적으로 또 미국 정부에서도 또 그걸 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분명히 견제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네요. 미국도 이렇게 견제를 하고 중국은 또 엄청난 내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관계예요. 진짜 복잡한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투자한다고 하면 어디 하면 돼요? 저는 뭐 일단 양쪽 다 하면 되죠. 반반씩.
그러니까 그 저기 누구야 워런 버핏은 예, 예. BYD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문에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중국 리스크 정치적인 그런 것도 예.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도 예. 있으니까 오히려 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심플하게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테슬라와 중국차의 예. 기술력이나 예. 이런 좀 진도가 예. 현대 기아차보다는 앞서 있다. 예, 앞서 있습니다. 예. 막 드론 택시, 아까 로봇 택시, 예, 예. 로봇 배송 예. 이런 게 아직까지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시장이 커집니다. 앞으로. 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고민이 뭐냐면 물류비예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잖아요. 앞으로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물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혁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다가 예.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는 뭐 테슬라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 예. 워런 버핏은 다 팔았지만 뭐 BYD 이런 것도 뭐 한번, 바이두, 예. 네, 바이두 같은 것도 또 한번 알리바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예, 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예,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